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혐기소와의 폭기 처리에 따른 부속기관 설정 및 벼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할 반지은입니다. 발표는 연구 목적, 재료입 방법, 결과, 요약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혐기소화 기술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혐기소화 후 남은 혐기소화액의 경우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비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퇴비와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에 환원할 경우 화학비료를 대신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혐기소화액을 액비로 농경지에 직접 살포할 경우 약해, 점도, 악취로 작물 시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지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후처리를 통하여 액비 생산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시험은 농경지에 환원이 가능한 부속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혐기소화액을 폭기 처리함으로써 화학적 성분 변화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종자 발화 시험을 이용하여 최소 폭기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폭기 처리한 혐기소화액을 사용하여 벼 재배를 하였을 때 벼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재료의 방법입니다. 혐기소화액 폭기 처리 시험의 경우 공시혐기소화액으로 돈분혐기소화액, 돈우분 혼합혐기소화액, 돈분 사과척즙밥 혼합혐기소화액을 사용했습니다. 시험은 유리온실에서 상온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처리구당 200리터 통에 혐기소화액 150리터씩 투입 후 공기를 1세제곱미터당 분의 0.1세제곱미터를 투입하였습니다. 공기는 지속적으로 투입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30분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15분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벼 재배 시험의 경우 삼강벼를 이용하였으며 액비는 혐기소화액을 폭기 처리시켜 생산한 돈분액비, 돈우분액비, 돈분사과 착즙학 액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대조구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액비 시용량을 와그너포트 환경을 고려하여 표준 시비량의 2배를 시용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액비 처리구는 100%, 120%, 140%를 처리구로 두었으며 질소 기준으로 기비 50%, 분할비 20%, 소비 30%를 시용하였습니다. 화학비료는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를 사용하였으며 기비로 질소 50%, 인산가리 100%를 시용하였고 분할비로 질소 20%, 수비로 질소 30%를 시용하였습니다. 혐기소화액 폭기 처리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에 사용한 혐기소화액 성분은 테이블 1과 같습니다. 돈분 혐기소화액은 TN이 0.43%, TP가 0.024%, TK가 0.3%였으며 NH4N의 경우 kg당 약 3,969mg, NO3N의 경우 kg당 약 41mg이었습니다. 돈우분 혼합 혐기소화액은 TN이 0.44%, TP가 0.019%, TK가 0.29%였으며 NH4N의 경우 kg당 약 4,077mg, NO3N의 경우 kg당 약 42mg이었습니다. 돈분 사과착즙밥 혼합 혐기소화액은 TN이 0.4%, TP가 0.021%, TK가 0.29%였으며 NH4N의 경우 kg당 약 3,531mg, NO3N의 경우 kg당 약 48mg이었습니다. 혐기소화의 폭기 처리 기간 동안 pH 변화는 A와 같습니다. 폭기 처리 3일차에 모든 혐기소화액 처리구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돈분 혐기소화액은 9일차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돈우분 혼합 혐기소화액과 돈분 사과착즙밥 혼합 혐기소화액은 15일차까지 증가하다가 36일차까지 감소한 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폭기 처리 48일차에 돈분 혐기소화액은 pH 8.8, 돈우분 혼합 혐기소화액은 pH 9.02, 돈분 사과착즙밥 혼합 혐기소화액은 pH 9.08로 측정되었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폭기 처리 시작 후 폭기 처리 기간 동안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낮아졌습니다. 폭기 처리 전과 유사하게 돈우분 혼합 혐기소화액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용조산소는 폭기 처리 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일차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간헐적 폭기로 인해 산소 조건과 무산소 조건이 반복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기소화의 폭기 처리 기간 동안 TN은 폭기 처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NH4N의 경우에도 폭기 처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습니다. NO3N은 돈분 혐기소화액의 경우
24일 차까지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6일 차에는 증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돈후분 혼합형기소화액은 12일차에 증가한 후 36일차 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돈분 사과차축박 혼합형기소화액은 복귀 처리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36일차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혐기소화액의 복귀 처리 기간 동안 발화지수는 테이블 2와 같습니다. 종자 발화 시험에는 서음호를 이용하였으며 시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경부 고시, 대액비화 기준 중 부속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원액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방법은 하덜 등이 제시한 LFGI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원액을 이용하였을 때 42일차에 돈분 혐기소화액에서 0.08의 발화지수를 보였으나 48일차까지 돈후분 혼합형기소화액, 돈분 사과척추법 혼합형기소화액과 유효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4일차에는 돈분 혐기소화액에서 8.41로 발화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60일차에도 돈분 혐기소화액에서 41.25로 발화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LFGI법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24일차부터 돈분 혐기소화액에서 2.7로 발화지수를 보였으나 30일차까지 돈후분 혼합형기소화액, 돈분 사과척추법 혼합형기소화액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귀 처리 36일차에 돈분 혐기소화액에서 36.26으로 발화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2일차에 돈분 혐기소화액과 돈분 사과척추법 혼합형기소화액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48일차부터 돈분 혐기소화액이 발화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복귀 처리 60일차에 돈분 혐기소화액 발화지수가 90.34, 돈후분 혼합형기소화액의 경우에는 71.44, 돈분 사과척추법 혼합형기소화액의 경우에는 74.05로 나타났습니다. 원액과 LFGI법 모두 발화지수가 70 이상일 때 부속 완료로 판정합니다. 원액은 모든 형기소화액에서 발화지수가 50 이하로 나타나 부속되었다고 판정하기 어려웠으나 LFGI법은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복귀 처리 60일차에 발화지수가 70 이상이 나타나 부속 완료로 판정되었습니다. 벼재배 시험을 하였을 때 시용한 복귀 처리된 혐기소화액 성분은 테이블 3와 같습니다. 돈분 액비, 돈후분 액비, 돈분 사과척추법 액비의 pH는 9.2에서 9.3 사이로 약 알칼리성을 띠었습니다. 이 C는 16에서 18mSm/cm로 나타났으며 T에는 0.23%에서 0.26% 사이로 나타났고 P는 0.011%에서 0.016% 사이로 나타났으며 K는 0.25%에서 0.3%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복귀 처리한 혐기소화액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했을 때 수량 구성 요소 및 수량 변화는 테이블 4와 같습니다. 주당 수수는 화학비료 처리구가 15개로 액비 처리구보다 많았습니다. 수당 립수는 수치당 화학비료 처리구가 42개로 액비 처리구보다 적었으며 액비 처리구에서는 수치상으로 140% 처리구가 많았으나 12량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립중은 화학비료 처리구가 27.6g으로 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으며 액비는 종류와 12량이 달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승률은 화학비료 처리구와 액비 처리구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조 수량은 화학비료 처리구가 10아르당 782.8kg으로 가장 많았으나 돈분 액비와 돈후분 액비는 12량과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돈분 사과척추법 액비는 140% 처리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액비 시비 전후 토양 변화를 살펴보면 돈후분 액비 120% 처리구의 토양을 제외한 모든 처리구의 토양에서 시험 전 토양보다 pH가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소도 재배를 위한 적정 pH는 6에서 6.5이므로 모든 처리구의 토양이 시험 전 토양보다 높아졌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시험 전 kg당 15.1g이었으며 시험 후 돈후분 액비 140% 처리구의 토양이 17.9, 돈분 사과척추법 액비 120% 토양이 17.5g으로 시험 전보다 유기물 함량이 유의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인 kg당 25에서 30g보다는 적었습니다. 유효 인산의 경우 적정 수준이 kg당 80에서 120mg인데 돈분 액비 120% 처리구의 토양이
80.7mg, 화학비료 처리구의 토양이 89.3mg으로 나타나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중 토양을 포함하여 나머지 처리구들의 토양은 적정 수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치환성 칼륨은 동분 액비 140%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의 토양에서 시험 전 토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치환성 마그네슘은 화학비료 처리구의 토양을 포함한 모든 처리구의 토양에서 시험 전 토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환성 칼륨은 시험 전 토양보다 액비 12 토양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2량이 많을수록 수치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혐기소화액 포키 처리 기간 동안 pH 변화는 동분 혐기소화액의 경우 포키 처리 9일차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도누분 혼합 혐기소화액, 동분 사가삭즙박 혼합 혐기소화액의 경우 포키 처리 15일차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습니다. 이 C는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포키 처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고, DO는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포키 처리 전보다 포키 처리 시작 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습니다. TN과 NH4N은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포키 처리가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NO3N은 동분 혐기소화액의 경우 포키 처리 24일차까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 후 36일차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였고, 도누분 혼합 혐기소화액의 경우 36일차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그 후 감소하였으며, 동분 사가착즙박 혼합 혐기소화액의 경우에는 포키 처리 후 24일차까지 감소하였으나 36일차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자발화 시험을 이용하여 부속 정도를 알아보았을 때, 원액을 이용할 경우 포키 처리 기간 동안 모든 혐기소화액에서 적절한 수치를 보이지 않았으나, LF-GI법을 이용할 경우 포키 처리 60일차에 발화지수가 70 이상이 나타나 부속 완료로 판정되었습니다. 벼의 정조 수량은 화학비료 처리구가 가장 많았으나, 분분 액비, 도누분 액비의 경우 시용량과 관계없이 화학비료 처리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분 사가착즙박 액비도 140% 처리구에서 화학비료 처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벼의 정조 수량을 생산지수로 나타내었을 때 화학비료 처리구와 액비 처리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양의 pH는 시험 전후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적정 수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치환성 칼슘, 치환성 마그네슘은 시용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치환성 칼륨은 시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아졌습니다. 혐기소화의 후처리 방법으로 포키 처리를 실시할 경우 최소 60일 이상 진행되어야 부속 완료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벼에 포키 처리된 혐기소화액을 시용할 경우 화학비료 처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벼 재배 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액비를 시용할 경우 표준 12량보다 많이 시비하면 토양의 치환성 칼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토양 환경을 고려하여 표준 12량을 시비하는 것을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